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위기 학생에 대한 기능을 상실했다. 학생 사망과 관련해 학교 폭력이 신고된 양구의 한 고등학교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입니다. 왜 끝내 이 학생을 지킬 수 없었는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지난 6월입니다. 유가족은 도와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근거로 집단 따돌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의 부실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만에 학교의 부실 대응이 드러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감사 결과 이 학교는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교과교사를 채용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위기 학생에 대한 학교의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학교보건법 제11조 2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 상담 및 관리가 어렵게 되어 위기 학생 1차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위클래스 기능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또 학교 측이 학생이 숨지기 전 자해를 했는데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위기관리위원회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자해의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 즉시 그 위기관리위원회는 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만 들었다고 해서 부모한테 연락하지는 않아요. 살펴보는 거지, 그 아이를 더. 사고 당일 기숙사 사감이 숨진 학생에게 부여한 벌점 카드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기숙사 운영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장에게 중징계, 교사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하라고 학교 법인에 요구하고 교감과 기숙사 부장에게는 경고 처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입니다.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심의 중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은 석 달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폭행과 달리 집단 따돌림은 입증하기가 어려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진술에 근거해서 그 가해 정도나 가해 사실을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술을 꺼려 하다 보니 입증하기가 어렵네요. 유가족이 작성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 명 이상이 동의해 정부의 답변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 시내버스 운영 방식을 묻는 시민 투표 결과 절반 이상이 공영제를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었던 운영 방식 결정에는 종지부를 찢게 됐지만 이 추진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백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시가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시내버스 운영 방식을 물었습니다. 25일 동안 2,453명이 응답했는데 1,402명이 공영제를 선택했습니다. 선택률 57%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준공영제는 23%, 지금과 같은 민간 운영제는 18%에 불과했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된 버스회사 파산과 노동자 파업, 버스 결행 사태 등으로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고 결국 시민 투표까지 마쳤습니다. 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영을 춘천시가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공공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시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 투표는 시민 참여율 저조와 예산 등의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 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투표에서 공영제 선택이 절반을 넘긴 만큼 춘천 시내버스 운영 방식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민주권위원회는 버스 공영제 추진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곧 춘천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임시회의를 거쳐서 그 권고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그것이 통과되면 시장님에게 바로 전달을 해서 그 시민의 의견이 정책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를 드릴 겁니다. 그동안 춘천시장은 시민이 선택하면 그대로 추진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춘천시가 버스회사 운영을 직접 맡을지 아니면 공단이나 공사를 설립해 위탁을 맡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막대한 운영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도 큰 숙제입니다. 결국에는 관련 용역을 다시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영제 뼈대를 잡는데도
적지 않은 논란과 함께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시대의 양심으로 원주를 넘어 우리나라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한 인물, 바로 지학순 주교입니다. 진광학원과 신협, 가톨릭센터와 병원까지 지역의 현대사를 되돌아볼 때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요. 이 지학순 주교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해봤습니다. 유나은 기자입니다. 평생 민주주의 회복과 지역사회 복지에 헌신했던 천주교 초대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 빛이 되라는 사목표처럼 어둡고 낮은 곳을 살피고 약자를 돕는 일에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죽거나 다친 광부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전염병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세우고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영세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의 시작을 도왔습니다.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이었지만 학교를 세우고 지역을 위한 문화센터도 지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백성이나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봉사하고 부조리한 시대와 상황에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1974년엔 유신 헌법을 비판하는 양심 선언을 발표하고 투옥됐습니다. 지학순 주교 석방을 요구하며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이때 원주에서 결성됐습니다. 그와 함께 사목 활동을 한 신부는 지주교가 불의 앞에선 누구보다 강했지만 어렵고 불쌍한 이들의 아픔에는 눈물로 공감했던 참 목자였다고 회고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네 목숨을 던져라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그런 것을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지학순 주교님의 정신이 아니냐. 그가 뿌린 생명의 씨앗은 지역을 먹이고 살리는 양분이 되었고 협동조합운동, 생명사상, 인권운동으로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파편화, 개인화되어가는 이 시대,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는 것. 지학순 주교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최대 하천이자 연어의 고향인 양양 남대천에 생태관광을 위한 수상 레포츠 센터가 들어서 10월부터 운영합니다. 하천 주변 경관을 돌아보는 황포 돛배가 뜨고 카누와 보트 등 레저기구도 운영이 되는데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전대책 등이 세심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 최대 하천이자 연어의 고향인 양양 남대천. 남대천 하구를 중심으로 수상 레저 교육과 체험을 위한 수상 레포츠 센터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부력을 이용한 2층 규모 수상 구조물과 연결 부교, 계류장 등은 완성돼 1층에 매표소, 대기실 등을 갖추었고 2층에 카페와 전망데크 등 휴게 공간이 설치됐습니다. 부대 시설인 샤워장, 주차장 등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전통 황토 돛배 형태로 제작된 섬들나루호도 센터에 배치됐습니다. 4.7톤 규모의 섬들나루호는 12인승 동력선으로 셋강형 수로 바깥쪽에서 운항할 계획입니다. 카누 등 개인형 체험기구는 새로 조성된 색강형 수로 안쪽에서 운영됩니다. 양양 수상 레포츠 센터에는 황포돛배를 비롯해 카누와 보트 등 10종의 수상 레포츠 체험기구가 배치돼 운영될 예정입니다. 양양군은 제안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생태 환경으로 조성된 남대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9월에 운영자 선정 후 10월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즐길 거리가 없는 강원도 동해안 하천에 처음 체험관광센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대천 하구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 기구 배치, 안전한 시설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강폭이 넓고 유속이 빠른 양양 남대천 하구는 지형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많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하는 무동력 레저기구와 동력기구 공간을 차별화해 분리하고 시설 관리와 안전요원 배치 등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또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안전요원과 그다음에 구조장비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또 시설 운영에 따른 수상 레저의 종류를 남대천 하구의 지리적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또 상대적으로 낮은 수상 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 관광객 대상 무료 체험 교육 등 문턱을 낮춘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사 결과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강원도 내 기초지자체는 횡성과 영월, 평창을 비롯해 8곳으로 11곳을 기록한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연구소는 노인 인구가 밀집된 서울이나 경기, 부산 등에는 노인복지관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반면 정작 농촌 지역에는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선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이 의원은 민간 연구기관인 여시제 원장으로 활동하며 한반도 주변 미일 중러 4강 외교 등에서 이론과 경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접경 지역 내 남북 평화 교류에 힘쓰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평화올림픽 외교의 무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개학철을 맞아 학교 급식지원센터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소, 공영 도매시장 등에서 학교 식재료 납품 농산물을 집중 수거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8월 19일부터 27일까지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가운데 오이와 호박 등 27개 품목 43건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217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 깻잎과 상추, 고추와 오이 등 17개 품목 22건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지만 모두 허용 기준치 이내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고성군이 남북 교류 협력 재개와 금강산 관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에 나섰습니다. 고성군은 동해 북부선 철도와 연계한 광역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 평화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합니다. 용역에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 시 관광객의 고속도로 이용 최적화 방안, 교통수요 예측 비용과 편익 추정, 그리고 경제성 분석도 함께 진행합니다. 고성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내년 예산에 10억 원 규모의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단수 사태가 발생했던 7월의 상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춘천시청에서는 단수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는 소양 정수장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춘천시 전체 87%에 해당하는 가구와 업체 등의 7월 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시민들의 단수 피해 보상을 마감한 결과 1,076세대가 보상을 신청했고 신청 금액은 4억 3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춘천시는 위원회를 통해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보상 금액을 개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원주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이 연장됩니다. 원주시는 당초 8월 말까지 운영하려던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을 9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추석 연휴 기간인 17일부터 23일까지는 무실동 원주역에서 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지금까지 8,725명의 검사를 받아 14명이 확진됐습니다. 강릉시가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업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강릉시는 최근 설계안을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고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옥천동 행정문화복합센터는 행정문화, 체육시설이 복합된 형태로 220억 원을 들여 2023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